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밀폐계 에너지 해석 첫 번째, 이동 경계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경계일이란 경계일 또는 PDV이라고도 하며 피스톤 실린더 장치에서 팽창 및 압축에 의한 최적 변화에 의해 경계가 이동하게 되는 일을 이동 경계일이라고 합니다. 즉 이제 다음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빨간색 점선으로 된 부분을 우리가 이제 바운더리, 이제 경계라고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피스톤 실린더 장치 같은 경우는 이 안쪽에 가스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열을 가하게 되면 이제 이 가스가 팽창을 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이 경계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 따라서 이제 경계가 이동을 함에 의해서 이제 발생되는 일을 이제 이동 경계일이라고 하고, 또한 우리가 이동 경계일에 있어서 그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가정은 이제 쿼시 이퀄리브리엄 프로세스라고 하는 이제 준평형 과정으로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만 이제 이러한 이제 이동 경계일로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제 준평형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어떤 최적 변화가 아주 서서히 이제 시간에 거의 무관하게 서서히 이제 증가를 한다라는 가정이 되겠고, 따라서 이제 그 이제 평형 상태로 우리가 가정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이제 경계일을 고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이제 피스톤 실린더 장치에 있어서는 이제 이러한 피스톤의 그 아래쪽 면적 A는 항상 일정한 값이기 때문에 만일에 어떤 미소거리 DS만큼 피스톤이 위쪽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하면, 그때 어떤 우리가 미소 그 일을 이제 델타 WP라고 하면, 이제 경계일을 델타 WP라고 하면 결국 이제 우리가 일의 정의는 결국 힘 곱하기 어떤 거리가 되게 되고, 따라서 F 곱하기 DS는 결국 F는 이제 그 피스톤에 작용하는 압력을 P라고 하면 P 곱하기 이제 피스톤의 면적 A가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PA DS가 되게 되고, 이제 다시 이제 ADS를 우리가 그 최적으로 바꾸면 이제 PDV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만일에 어떤 과정 1과 2 사이에 서의 경계일은 결국 그 과정에서의 그, 그 경로를 따라서 이제 이러한 미소 그 경계일을 이제 적분한 값으로 이제 정의를 할 수 있고, 따라서 이제 WP는 이제 인타그랄 1부터 2까지 이제 PDV로 그 정의를 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이제 일량의 그 단위는 이제 줄이나 킬로줄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소 경계일과 총 경계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이러한 피스톤이 이제 어떤 그 팽창에 의해서 이제 이쪽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어떤 이 점선으로부터 이제 이 점선까지의 이동 거리를 우리가 앞서는 DS라고 했었고, 결국은 이제 DS 그 피스톤의 그 면적은 일정하기 때문에 결국 그 A 곱하기 DS는 우리가 DV로 다시 대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DV만큼 이제 최적이 변화를 했을 때의 어떤 미소 일량은 우리가 이제 PV 선도에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1부터 2까지의 과정에 있어서 어떤 P와 V의 그 관계식에 의해서 이제 이러한 경로를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 결국 이제 미소 경계일이라는 것은 이제 이러한 1과 2 사이 1과 2로 이어지는 이러한 그 프로세스 패스라는 함수에 있어서 이 아래쪽 그 면적 DA가 바로 우리가 미소 경계일로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미소 경계일은 결국 PDV가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어떤 과정 1에서부터 2까지를 전체를 우리가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총 경계일이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1부터 2까지 이 아래쪽의 면적을 모두
이제 아래쪽의 면적이 이제 결국은 총 경계일이 되게 되고,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시하면 이제 결국 이 아래쪽의 면적은 이제 인테그랄 이제 이 dA를 이제 1부터 2까지 적분을 한 값이 되게 될 것이고, 결국 dA가 이제 PDV였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이 표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 적분은 우리가 P와 V 사이에 이제 이 커브의 관계식을 알아야 적분을 할 수 있는 것이 되게 되고, 만일에 어떤 뭐 P가 일정하다든지 혹은 P와 V 사이의 관계가 어떤 선형적인 관계에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면적을 구해서 이제 총 경계일을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래의 그림은 우리가 이제 경로에 따라서 이제 아래쪽의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결국 과정 1과 2의 있어서 최종 상태 1과 2는 동일하다 할지라도 이제 경로에 따라서는 이제 어떤 경로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결국 일의 값은 이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낸 그래프가 되겠고, 당연히 이제 이렇게 가장 볼록한 부분이 아래쪽 면적이 가장 크기 때문에 가장 큰 값이 되게 될 것이고, 이제 C 경로를 따르는 이제 일량이 가장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또한 오른쪽의 그림은 우리가 어떤 사이클 과정에 있어서는 이제 이렇게 한 바퀴를 돈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1부터 2까지의 과정은 결국 이제 이 커브의 아래쪽 면적이 되게 될 것이고, 다시 2에서 1로 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의 그 면적은 이제 이쪽 곡선 아랫부분의 그 면적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중복되는 부분이 결국은 이제 이런 사이클 과정에 있어서의 총 이제 어떤 네트 일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제 이 부분을 다시 설명하면 결국 이제 들어온 일량 빼기 그 나간 일량을 하면 결국 이제 어떤 네트의 개념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그 사이클 과정에 있어서는 이제 이러한 사이클로 이루어진 이쪽 부분의 면적이 이제 그 어떤 그 정미 일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제 이때 우리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쪽 부분의 그 나중 과정의 그 일량이 더 크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W out 마이너스 W in이 이제 W net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수식은 우리가 이제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준평형 과정이라고 그 과정을 하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경계일을 고려를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실제 경계일은 이제 피스톤 실린더 장치에 있어서 경계일은 우리가 어떤 압축과 팽창이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의 그 일량들을 모두 합한 것이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실제 그 계산은 그 이러한 간단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찰력이라든지 혹은 어떤 뭐 대기압에 의한 영향, 그리고 이제 뭐 어떤 그 크랭크 축에 의해서 발생되는 일량까지를 모두 이제 고려를 해서 이제 적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실제 과정은 이제 계산이 조금 더 복잡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그 질량이 이제 10 파운드 매스, 그리고 압력이 그 60 psi 앱솔루트인 이제 물에 이제 어떤 열을 가해서, 이제 물이 아니라 이제 어떤 스팀이 이제 수증기에 이제 열을 가해서 이제 온도를 화씨 400도까지 이제 가열을 했을 때 이제 이 과정 동안 발생한 일량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조건이 피스톤의 질량은 이제 계속 일정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어떤 이제 압력은 이제 계속 일정하다라는 이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경계일의 정의에 있어서
일단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PDV에 있어서 결국 이제 P가 일정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P는 적분기호 밖으로 나올 수 있고, 따라서 이제 그 DV를 이제 적분을 하면 결국 V2-V1이 되게 되고, 다시 우리가 그 최적은 질량 곱하기 이제 비최적으로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할 수 있고, 따라서 이제 이 수식을 이제 다음과 같이 그 정리를 하면,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은 결국 우리가 비최적 값을 이 주어진 이제 온도와 압력에 대한 그 테이블에서 이제 찾기 위해서 이제 비최적으로 바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이제 문제에서 질량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비최적을 이제 우리가 테이블에서 찾아보면 이제 아래쪽 그 이제 PV 그 선도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이제 압력이 그 60 그 psi A이고 320도일 때에 비최적의 값은 7.4863 피트 세제곱 per 그 LB 매스가 되게 되고, 파운드 매스가 되게 되고, 이제 마찬가지로 동일 압력에 동일이 아니고 이제 화씨 400도일 때의 비최적은 이제 다음의 값이므로, 따라서 이제 각각의 값을 대입을 해서 일단 계산을 하면 우리가 이제 단위가 푸사이 앱솔루트 피트 세제곱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제 이 단위를 다시 우리가 BTU로 환산을 하면 이제 다음에 환산 값을 이제 곱해주면 되고, 따라서 이제 계산되어진 값에서 이 값을 이제 곱하면 이제 96.4 BTU로 산출이 되게 되고, 만일에 뭐 문제에서 굳이 BTU로 바꾸라는 말이 없었다라고 하면 이제 이 단위 그대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서 표기를 해도 이제 상관은 없겠습니다. 또한 결국 이제 우리가 압력이 일정할 때는 이제 다음에 이러한 사각형의 면적이 결국 경계 1이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러한 비최적값만 구하면 이제 이 사각형의 넓이를 이제 구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이제 질량만 곱해주면 이제 바로 이 일량을 여러분들이 산출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동일하게 우리가 이제 이러한 피스톤 실린더 장치에 있어서 일단 문제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앞서도 마찬가지고 이번 문제도 이제 준평형 과정이라는 가정이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그 압력이 100kPa, 온도가 이제 80도 C인데 이제 계속 이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이제 되어져 있고, 이제 초기 그 최적이 이제 0.4 세제곱미터에서 이제 0.1 세제곱미터로 이제 압축을 했을 때 이제 그 과정 동안에 그 일량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온도가 이제 계속 일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단열 과정임을 알 수 있고, 또한 이제 그 온도에 비해서 이제 압력이 이제 낮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상기체로 이제 가정을 할 수 있는 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이상기체로 가정을 하면 다음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PV는 이제 MRT에서 이제 T는 계속 일정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MRT가 M도 일정하고 R도 일정하고 T도 일정하므로 우리가 이제 상수 C로 놓으면 이제 결국 P는 이제 다음에 그 V분의 C라는 그 관계식으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경계일을 다시 이제 구해보면 이제 WB는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PDV에서 이제 P 부분에 이제 앞서 이 V분의 C를 대입을 해서 일단 C는 상수이므로 이제 적분기호 밖으로 나오고, 결국 VDV를 우리가 1부터 2까지 적분을 하면
결국 ln ln v2 마이너스 ln v1이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간단하게 하면 ln v2분의 v1으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고, 또한 이제 PV는 C이기 때문에 결국 P1 V1 이꼬르 P2 V2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나중 압력과 비체적을 곱한 것은 결국 초기 압력과 초기 최적을 곱한 것과 동일하므로, 따라서 이 부분을 이제 다시 C 부분에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이제 최종적인 식을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고, 따라서 이제 각각의 값들은 모두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P1은 100kPa를 대입을 해주고, 이제 V1은 0.4 세제곱미터, 그리고 ln 0.4분의 0.1을 곱해주고, 이제 뒤에 부분은 다시 이제 킬로줄로 환산하기 위한 이제 환산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제 마이너스 55.5kJ이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마이너스가 나왔다라는 것은 결국 이제 압축이 되어졌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